어차피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민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약자인 젤렌스키는 힘으로 주저앉히고 푸틴은 어쩔 수가 없으니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후에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유럽의 영원한 불신을 샀죠.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으로 못 나갑니다. 패널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그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안보 질서에도 이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신 우리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반도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저는 바쁜데요. 전 죽음의 상인이어서 좋은 일로 바쁜 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거나 김정은이 사고를 치거나 그런 바쁘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는 못 듣습니다. 제가 박사님이 안 바빠야 저희 한반도가 평안한 건데. 제가 안 바빠야 저도 평안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선거 때 뭐 당선되면은 당장 휴전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끝나느냐 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젤렌스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젤렌스키 고성회담 이런 게 좀 벌어졌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트럼프와 젤렌스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크게 보면 안보 경실론자입니다. 안보는 쓸데없는 돈만 나가는 거다. 두 번째는 러브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세 번째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빨리 끝낸다.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건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향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젤렌스키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빨리 끝내는 목적이면은 누가 이기든 누가 이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가장 빨리 끝내는 방식은 뭐냐? 푸틴한테는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전체 그리고 전쟁 이후 푸틴이 확보한 영토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쯤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적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면적을 푸틴은 어느 경우든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푸틴한테 조건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 너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럼 푸틴이 시굿죠. 그럼 푸틴이 얘기하죠. 또 하나 조건. 원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전쟁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알았어. 나토 가입 안 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 러시아의 안보에 구멍이 뚫려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바로 러시아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면 유럽의 심장부가 뚫립니다. 폴란드, 독일이. 그 길이 열리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불행이에요. 자, 그럼 푸틴 조건은 두 가지예요. 지금 나 영토 가질 거야? 나토 가입 안 돼? 트럼프 대통령 알아서 들어줄게. 그럼 푸틴은 가만히 있죠. 이제 좋았어. 시굿죠. 근데 문제는 젤렌스키잖아요. 원했던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영토 5분을 뺏긴 걸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럼 못 받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내가 지원해준 돈 내놔. 히토류 광물협정 절반 내놔. 그럼 우리 어떻게 도와줄 거야? 야 안전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내가 투자하는데 푸틴이 들어오겠어? 이거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소리 테이블에 앉아 싸웠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거기에 도장 찍고 가면 영토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한데? 광물 절반 뺏겨? 안전보장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도장 찍고 가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돌 맞죠. 얻은 게 없으니까. 얻은 거 없죠. 매국노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장을 찍고 가는 순간 젤렌스키는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약간 좀 그래서 세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은 이거예요. 자, 푸틴 건 들어줬어요. 젤렌스키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협박이죠.
무기 안 줄 거예요. 이미 뭐 그 차단 네.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무기 안 주고 정보 안 줄 거예요. 그럼 끊겨요. 바로 전세가 뒤집히잖아요. 젤렌스키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어차피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민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워싱턴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오는 거랑 한번 붙고 나서 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한번 붙고 나서 오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잘했어. 감정적으로. 속이라도 시원하게.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대중의 심리라는 게 잘했어. 심지어 젤렌스키의 정적들도 젤렌스키 욕을 못 해요. 국민들한테 욕 먹으니까. 잘했어. 트럼프 상대로 그렇게 세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뭐 유럽은 쉽지 어떻게 돼요? 않죠. 네. 우린 네 편이야 젤렌스키. 왜냐? 푸틴이 이긴 상태로 휴전하면 위험하거든요. 버릇 나빠지니까. 근데 젤렌스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협정하러 갈게.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하지. 그 다음에 나토는 또 뭐라 그래요? 지원은 이제 잘했어. 그런 다음에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 그러잖아요. 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한 절반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자체 수행합니다. 한 25% 정도를 나토, 20에서 25%를 미국이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하는 20%가 결정적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며칠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찍는 날이 지금 11일이잖아요.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쿠르스크 전선이 뚫리잖아요, 지금.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맛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정보 줄게. 이제 한번 맛을 봤으니까. 또 완전히 뚫려버리면 미국도 부담이 있죠. 너 때문에 뚫렸어. 네 책임이야. 그럼 이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편하게 했지만 이게 불편한 국제정치의 진실입니다. 선악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센 놈이 지배하는. 그리고 오로지 자국의 이해관계. 트럼프가 냉혹해 보이지만 맞거든요. 자기 전쟁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가 아니 세상에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남의 전쟁에 돈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있는 돈, 들인 돈 회수하고 가능하면 이자까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시간이 걸리든 말든 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태가 젤렌스키는 종전이면 끝나는 거니까 휴전. 종전과 휴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째 일항이 뭐냐? 땅 따먹기로 싸우잖아요. 영토를 합의하는 거예요. 5분의 1밖에 안 돼 합의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포로 교환. 그 다음에 관계 개선. 피해 보상 이런 거거든요. 1조에서 합의가 안 돼요. 영토. 근데 휴전협상은 일단 스톱. 그러니까 종전협상에 도장 찍는 순간 5분의 1을 포기하는 거지만 휴전협정은 트럼프가 원하는 싸움은 끝이지만 영토는 합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53년 7월 27일 이후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하는 거죠. 이제 생각을 바꿨죠. 어차피 트럼프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근데 종전을 아니고 휴전하자. 푸틴은 이 상태에서 종전 내지 끝내는 걸 원하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마 셋을 만족시키는 건 종전협정 같은 휴전협정, 휴전협정 같은 종전협정. 이렇게 빠르게 흐름으로 갈 거다. 그러나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왜냐? 마지막까지 영토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점령할 능력도 없고 유지도 못하고 그걸 나토가 봐주지도 않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강제 휴전 또는 강제 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푸틴하고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인 안보 외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좀 무너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유럽과 좀 대척점에 있고 이 전통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져서 이 큰 질서가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냉전 이후에 진영은 깨졌어요. 진영이 깨졌는데 진영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느슨하게. 지금 신냉전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 냉전 때는 보세요. 글로벌 공급망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공급망, 하나는 사회주의 공급망. 이 둘 간에는 거래가 없어요. 지들끼리 살아갑니다. 두 번째, 둘을 뭉치게는 이념이 있었어요. 이념적 세멘트가. 근데 지금 공급망 하나잖아요. 지금 이념적 진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시청자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아, 공산주의 아닙니까? 러시아는 일방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둘 다 소련이었어요. 네. 러시아 공산당은 야당으로 아주 쪼그라들어서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수가 주간오프입니다. 제가 소련 유학을 90년 초반에 갔는데 그때 당수가 주간오프였거든요. 지금도 공산당 당수예요.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은 거의 여당 어영 정당이고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푸틴은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고 러시아도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소련이었고 우리하고는 그냥 똑같은 국가일 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의 서바이벌, 생존이에요. 네.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 40%를 넘었다가 네. 지금 25%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하얀 곡선. 그렇죠. 이걸 바이든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함께 컴투게더 동맹연대 같이 연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 진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없는 진영을.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자 그랬던 거고 트럼프는 돈 내라. 가져다가 자기들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식만 다르다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진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토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신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가 원래 국가들이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를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1%만 썼어요 대부분. 전쟁 소련이 무너지니까 전쟁 이제 안 날 거야? 먹고 마시고 복지에 쓴 거죠. 네. 이제 방위산업 줄이고. 근데 미국은 계속 역할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게 억울한 거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해. 그 트럼프 일기 때는 2%를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5%까지 올리래요. 5% 자기들도 5%안 내거든요. 대한민국이 2.5%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했어요. 마크롱이 미국 없는 세상 대비해야 돼. 야 3.5%까지 가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3.5%면 허리 졸라 매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친하려는 게 아니고 유럽의 방위를 유럽에 맡기고 완전히 버리진 않죠. 그리고 자기들의 드리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겠다는 거고. 그럼 푸틴하고 왜 친한 척하느냐? 러시아에 먹을 게 많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에너지 패권입니다. 알래스카.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친하는 것도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세계 천연가스 소개 부국이잖아요. 이것도 관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는 러시아에 훨씬 많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잖아요. 네. 이거 모두 싸워서 장악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싹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다시 읽어야 되니까. 여기는 주로 네. 우크라이나의 나머지는 농업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이 살았고. 그럼 여기가 훨씬 많이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본토 자체의 남은 지역은 생각보다 재건 사업이 여기에 비하면 아니 남한 면적을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이죠. 네. 여기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피하 구별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죠?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는 적성국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뻐서가 아니고 자기한테 만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푸틴 바로 버릴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약자인 젤렌스키는 힘으로 주저앉히고 푸틴은 어쩔 수가 없으니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후에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철저한 그 계산을 다 하고 예. 접근하고 막 하는 네. 것 같지만 네. 근데 그런 트럼프도 보면은 사실 이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미국은 기축 통화가 없다면 파산 상태인 거예요. 35조 달러를 어떻게 국가 부채를 지금 시캐스터 자동 예산 삭감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30조 좀 넘었던 국가 부채가 바이든 시기에 4, 5조가 늘었어요.
지금 상한선, 부채 상한선이 지금 1조 달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물 넘치면 예산 자동적으로 삭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막 대량 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 뭐 여기저기 막 동맹 구별 없이 그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다급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 매우 거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트럼프 나름대로 생각은 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거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북아 정세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러시아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관측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올 수도 있다가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어차피 러우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네. 휴전이든 종전이든.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푸틴은 반서방주의자예요.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인 건 아시죠? 네. 국가정보원. 동독에서 근무했거든요. 소련 망할 때. 동독에서 소련이 몰락하는 과정, 수십만 명의 소련군이 철수하는 굴욕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소련의 위상의 부활을 노려요. 슬라브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서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으로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연결하고 믿을까 말까? 그 소련 시기에 저 위험한 북극곰이 아닌데 어쩌면 착한 곰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거죠.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원래 유럽은 서유럽은 항상 동슬라브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뚫리면 안 되니까 지금 도와주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러시아는 유럽의 영원한 불신을 샀죠. 푸틴 살아생전은 유럽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이제는 경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손을 잡아요? 자기들 재건 능력이 산업 능력이 없는데 에너지는 있으니까 자원은 있으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잘하는 우리나라가 필요하네요. 당연하죠. 일본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한테 기회입니다. 트럼프도 들어가려고 할 거고.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첨단 정밀, 전자, 가전, 자동차, 경공업.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왜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었어요? 자원 팔아서 먹는 걸 사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러시아는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재건을 누가 하겠어요? 유럽에서는 막 들어오기 힘들죠. 척졌으니까 당분간은.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일본도 살상무기 지원 안 했어요. 한일은 관계 개선이 가능하죠. 일본도 파격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북방 도서 문제까지 해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러시아 미래가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푸틴은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 동방에 뭐가 있느냐? 시베리아 극동에 어마어마한 자원. 그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수천 킬로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거미줄처럼 이 물류망. 이걸 활용해서 극동에서 러시아 미래를 찾겠다는 게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때 북한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이 되겠습니까? 한국이 되죠. 전쟁 전에 우리 사이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일본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이 기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일본은 미일동맹이라는 우리보다 더 강한 본드가 있고 북방 도서 문제가 있거든요. 금제가 걸림돌이 될지 촉진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다. 그리고 훨씬 더 서로 윈윈한 관계를 가졌다.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자원, 교통망.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모든 배들은 숙명적으로 적도를 통과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물라카이앱 지나서 인도 지나서 수에즈로 넘어가거든요. 그건 배가 크면 수에즈 못 가요. 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지나서 남아프리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배는 적도라는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적도는 더워요. 습해요. 염도가 많아요. 그럼 여기로 못 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정밀한 것들. 이것도 다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근데 TSR 육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철도로 가면은 2주면 스페인까지 가요. 유럽까지. 근데 북극항은 적도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미래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석유부터 가스부터. 우리 K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나로 1단 로켓도 러시아가 줬어요. 미국은 안 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쓰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사거리 500에서 한 800 정도 되는. 이거하고 북한의 KN-23 그다음에 우리 현무 미사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네요. 네, 기술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 안 주는 기술도 우리가 받았어요. 전략 기술은 서방도 안 줘요. 나로 일단 놓게 공짜로 준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 오늘 누리호는 못 날아다녀요, 하늘을.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윈윈합니다. 윈윈. 전쟁이 끝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러시아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라는 통로를. 그거는 꺼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푸틴도 말했어요. 지난해 6월 달에 평양 가서 북한하고 준 군사동맹 맺으면서 우리 놀래게 했지만 가기 전에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계속 저쪽에서 시그널이 와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마라. 지원 안 했어요. 뭐 일각에서 우리가 뭐 155mm 포탄 지원했다. 그건 우리가 관계 없는 거예요. 미국이 쓴 재고를 우리가 채워준 거고 우리가 직접 지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러시아도 양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냉혹한 게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 국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후 국제 질서 이제 전후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북방 공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 북방 공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탈냉전 이후에 최고의 외교 정책은 뭐냐?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 한중 수교에 있잖아요. 한소 수교에 있잖아요. 동유럽 나갔잖아요. 대우 지금은 없지만. 중앙아시아 개척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온 거예요. 북방은 우리의 미래예요. 태평양 해양 세력의 해양에 근거해서 왔다면 이제 미래는 북방이에요. 북방권은 관리해야죠. 비상계엄에 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비상계엄에 벙커에 숨었으면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알 텐데. 우리 집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누구랑 밥 먹고 벙커에 든 거 알아요?